자, 이제 이어지는 저희가 주제는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일 이 주제를 안 다루게 되지는 않네요.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을 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또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기식 원장의 이 재산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3년 동안 재산이 늘어난 걸 보니까요. 한 6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한 이제 2014년 처음에 의원이 되면서 재산 신고했던 게 6억 1,900만 원 정도였는데 임기가 끝날 때 다시 신고를 한 걸 보니까 12억 5,630만 원, 어허. 6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 후원금을 그동안 한 3억여 원 정도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걸 빼더라도 매년 한 4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4억 원이 이제 3년간 늘어나면서 거의 1년에 1억 원씩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 예금 늘어난 게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걸 따져보면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세비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만 이 정도 재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에 또 입장도 내놨고요. 자, 이제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이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4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이 4억을 모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가족이 적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오래 지켜봤는데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경조사를 비롯해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미나라던가 정책 연구에도 상당히 많고요. 지출하는 경비가 일반인의 몇 배 이상인데 이 모든 자금을 본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정치 자금으로 다 해결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도덕성 문제랑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정치 자금 관리 논란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임기 중 지금 현금 자산 늘어난 게 거의 4억 정도 아닙니까? 예. 어떠한 경위로 이 정도 현금 자산이 늘어났는지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금융을 감독하는 금감원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과 관련해서 이게 언행 불일치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2013년도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융합과 제가 웃습니다.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700원을 쓰셨어요. 제가 누구랑 무슨 커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사비로 쓰셔야지 이걸 법인카드를 쓰시는 건 적절치 않지요? 저희 연구원들하고 간단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네, 어떤 법인카드로 왜 커피를 사 먹냐? 커피값은 사비로 해야지 라면서 이제 웃음을 보이면서 이제 어떤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김기식 당시 의원이었는데 현재 김기식 원장에게 하는 목소리인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종료 직전에 이제 정치자금 땡처리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턴 동행 출장 거기서 이제 어떤 피감 기관에 의해서 받은 돈을 갖다가 이제 썼다 그런 의혹, 그리고 보좌진의 퇴직금을 후원금으로 줬다,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언행 불일치 아니냐 혹은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행불일치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강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또 뒷받침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목소리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8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베니스에서 로마로 4일 동안을 이동으로만 있습니다. 이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맞습니까?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해외 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그냥 해외 관광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다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3년 내내 왜 이렇게 연구기관 분들은 스위스와 프랑스와 이태리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코스가 거의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당시의 저 목소리, 노 기자 좀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네, 저게 지금 피감기관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그냥 해외 관광 보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건데 마지막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골라갔다라고 했는데 저는 김기식 원장 본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2014년에 저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요. 인턴과 함께 그 유럽과 미국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닌 거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발언 역시 마치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장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계속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제 야당에서 정치 공세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예. 사실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라서 당적을 잠시 내려놨지만 예. 원로 중진이라 할 수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2년 정치 생활 동안 그런 식의 출장은 나도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강한 발언이죠. 그리고 어. 김포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우원식 예.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예. 금감원제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점점점 이런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 제대로 민심을 전달해달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뭐 민주당의 행동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국회 관행이 아니고 흔치 않은 일이다. 예. 보좌관 대동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청래 전 의원 서울 마포가 지역구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김두관 의원 지금 경기도 김포 지역구고 정세균 의장 종로가 지역구입니다. 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이들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여러 의혹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죠. 야당이 김기식 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요. 뭐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김기식 원장 편인 여권 내의 분위기가 지금 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수석들까지 나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초대 홍보 수석을 지냈던 이혜성 전 수석이 이제 SNS에 이제 규탄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 대표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바로 이제 참여연대 소속의 김기식 씨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냐고 거의 겁박한다는 느낌 때문에 상당히 매몰차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그쳐서 상당히 놀랐다 이런 일을 밝히면서 예. 남에게 엄격한 사람은 본인에게도 엄격해져야 된다 뭐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뭐 비슷한 예로 지금 뭐 김기식 원장이 이 관광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동선이 자신이 지적했던 동선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는 거의 해외 연수가 아니라 관광 여행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출장이 드러난 그런 동선을 보면 스위스가 겹쳐요. 어. 그리고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는 또 영수증으로 좀 드러난 게 있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적했던 그 나라를 그대로 답사를 하면서 본인은 어떤 해외 연수고 예. 그 당시에 지적했던 대상은 어떤 그냥 관광으로만 치부를 하는 것이 과연 뭐 적당한 일이냐 이것도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강병규 기자가 얘기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혜성 씨. 노 기자가 직접 통화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조 친노로서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것 김기식 원장도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시 15년 전에 정말로 그렇게까지 주요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도 아주 그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추상 같은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위치에 와 있는데 남한테 적용한 잣대를 자기한테 다시 적용해 보심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혜성 홍보수석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권 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장평론가, 참여연대에서도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사실 뭐 실망스럽다, 예. 부적절 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그동안 국민들은 참여연대 무슨 일이 터지면 재빨리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번엔 좀 늦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다음에 좀 뒤늦게 마지못해서 내놓은 감이 있는데 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론의 계속되는 추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친정인 참여연대마저도 김기식 원장을 제 식구 감싸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당 내각에서 정의당이 반대하면 모두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당마저도 경론 끝에 당론으로 예. 자진 사퇴를 공고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예, 예. 이제 그야말로 청와대 핵심들을 제외하면 김기식 원장을 지켜줄 수 있는 세력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사퇴를 해야 된다. 여기 사퇴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인데 사퇴 찬성이 50.5%, 반대가 33.4%로 과반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정치권도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민심을 좀 듣는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겠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50.5%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주장을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인데 저 당시에 이완구 총리의 국회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여론조사에 맡기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경솔한 발언이다.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장평론가? 그 청와대에서는 좀 계속 뭔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뭐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계속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도덕적 문제,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럼 갑시다. 이게 대통령 스타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청와대가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발언도 봤지만 여론조사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 김기식 원장이 굉장히 친한 두터운 사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기식 원장이 운영하는 더 좋은 연구소 강의에 이 조국 민정수석이나 장하성 정책실장이 강사로 나와서 강연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예. 참여연대를 기점으로 한 이러한 친분관계, 청와대 핵심과의 두터운 친분관계가 악화되는 여론조사나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예. 청와대가 이상할 정도로 김기식 원장을 감싸는 이유가 아닌지 예. 그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정평론가가 잠깐 힌트를 줬죠.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을 했는데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결국? 예, 정의당이 이제 자진 사퇴 촉구를 어느 정도 당론으로 굳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제가 사실 주말 사이에 정의당 관계자와 통화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해명을 듣고 의혹이 가시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자진 사퇴 촉구까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뭐 보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것처럼 정의당이 반대하는 인사들은 다 낙마를 했습니다. 아하. 총 지금 4명이 이렇게 좀 드러나 있는데 네네. 그래서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도 정의당이 돌아섰기 때문에 낙마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제 이름이 결국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데스노트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뭐 원칙처럼 이렇게 돼 온 건데 또 다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에서 낙마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에서 낙마한 사람들에게는 금요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바로 내일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의 법칙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지난해 6월 16일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상당히 많이 좀 논란이 되면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자진 사퇴를 발표한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난 게 지난해 8월 11일인데 이것도 역시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안경환 후보자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두 사람의 후보자 말고도요. 금요일의 법칙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인데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했다 이런 의혹이 좀 휩싸이면서 지난해 9월 1일 역시 금요일에 자진 사퇴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역시 금요일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한 게 모두 6명인데 그중에 방금 보신 4명이 금요일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금요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의 낙마 패턴이 있는데요. 모두 다 비슷했습니다. 일단 이제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엄호에 나섭니다. 후보자 절대 자진 사퇴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고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데 김기식 원장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금요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군요. 참고로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청와대는 엿새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가요.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청와대 입장은 계속 뭔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일이 아니다. 이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상 국회나 여의도에서 떠도는 찌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찌라시가 돌자마자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을 모아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선관위의 질의를 한 만큼 유권 해석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도 들어가는데 예. 청와대에서 수사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예. 지금 청와대가 여러 피감기관 지원해서 출장 간 사례를 조사했다 관행이 다 밝혔는데 네. 정작 불리한 부분 예를 들면 보좌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골라서 관행이라고 언급을 한 것도 예. 청와대마저도 김기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로남불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원장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의 주장은 근데 이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다 검증하고 난 다음에 임명을 하는 게 맞지. 임명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선관위에 물어보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청와대와 좀 배치되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김기식 원장이 뭔가 선관위에 조금 유권 해석을 요구를 한 이후에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집행했다. 이런 주장을 새롭게 폈더라고요. 예.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샵인 샵 더 좋은 미래에 자신의 정치 자금에서 5천만 원을 셀프 기부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셀프 기부를 선거법이라든지 현행법을 검토하지 않고 모르고 했다면은 실수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임기 말에 5천만 원 후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을 알고서도 후원을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질의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해명도 거짓말이므로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영상을 저희가 급하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영상을 먼저 자막 없이 보여드렸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좀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임기 말에 후원금을 뭐 셀프로 후원한 게 적법한지를 좀 따져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당의 주장에 의하면 선관위에 앞서서 김기식 원장이 그 셀프 후원, 더미래연구소에 셀프로 이제 5천만 원을 후원금을 보내기 전에 문의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그게 사실 특정 명목으로 갑자기 편성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김기식 원장은 그런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듣고 나서도 그러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후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미나라던가 정책 연구에도 상당히 많고요. 지출하는 경비가 일반인의 몇 배 이상인데 이 모든 자금을 본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정치 자금으로 다 해결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도덕성 문제랑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정치 자금 관리 논란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임기 중 지금 현금 자산 늘어난 게 거의 4억 정도 아닙니까? 예. 어떠한 경위로 이 정도 현금 자산이 늘어났는지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금융을 감독하는 금감원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과 관련해서 이게 언행 불일치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2013년도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네. 융합과 제가 웃습니다.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700원을 쓰셨어요. 제가 누구랑 무슨 커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사비로 쓰셔야지 이걸 법인카드를 쓰시는 건 적절치 않지요? 저희 연구원들하고 뭐 간단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네, 뭐 어떤 법인카드로 왜 커피를 사 먹냐? 커피값은 뭐 사비로 해야지 라면서 이제 웃음을 보이면서 이제 어떤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김기식 당시 의원이었는데 현재 김기식 원장에게 하는 목소리인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종료 직전에 이제 정치자금 땡처리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턴 동행 출장 거기서 이제 어떤 피감 기관에 의해서 예. 받은 돈을 갖다가 이제 썼다 그런 의혹 그리고 보좌진의 퇴직금을 후원금으로 줬다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언행 불일치 아니냐 혹은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행불일치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강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또 뒷받침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목소리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8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베니스에서 로마로 4일 동안을 이동으로만 하 있습니다. 이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맞습니까?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해외 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그냥 해외 관광 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다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3년 내내 왜 이렇게 연구기관 분들은 스위스와 프랑스와 이태리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코스가 거의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당시의 저 목소리, 노 기자 좀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네, 저게 지금 피감기관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그냥 해외 관광 보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건데 마지막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골라갔다라고 했는데 저는 김기식 원장 본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2014년에 저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수석들까지 나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초대 홍보 수석을 지냈던 이혜성 전 수석이 이제 SNS에 이제 규탄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당시 이제 시민단체 대표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바로 이제 참여연대 소속의 김기식 씨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냐고 거의 겁박한다는 느낌 때문에 상당히 매몰차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그쳐서 상당히 놀랐다 이런 일을 밝히면서 예. 남에게 엄격한 사람은 본인에게도 엄격해져야 된다 뭐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뭐 비슷한 예로 지금 뭐 김기식 원장이 이 관광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동선이 자신이 지적했던 동선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는 거의 해외 연수가 아니라 관광 여행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출장이 드러난 그런 동선을 보면 스위스가 겹쳐요. 어. 그리고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는 또 영수증으로 좀 드러난 게 있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적했던 그 나라를 그대로 답사를 하면서 본인은 어떤 해외 연수고 예. 그 당시에 지적했던 대상은 어떤 그냥 관광으로만 치부를 하는 것이 과연 뭐 적당한 일이냐 이것도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강병규 기자가 얘기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혜성 씨. 노 기자가 직접 통화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조 친노로서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것 김기식 원장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 이제 이어지는 저희가 주제는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일 이 주제를 안 다루게 되지는 않네요.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을 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또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기식 원장의 이 재산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3년 동안 재산이 늘어난 걸 보니까요. 한 6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한 이제 2014년 처음에 의원이 되면서 재산 신고했던 게 6억 1,900만 원 정도였는데 임기가 끝날 때 다시 신고를 한 걸 보니까 12억 5,630만 원, 어허. 6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 후원금을 그동안 한 3억여 원 정도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걸 빼더라도 매년 한 4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4억 원이 이제 3년간 늘어나면서 거의 1년에 1억 원씩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 예금 늘어난 게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걸 따져보면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세비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만 이 정도 재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에 또 입장도 내놨고요. 자, 이제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이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4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이 4억을 모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가족이 적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오래 지켜봤는데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경조사를 비롯해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할 일 네, 그 이후에 보면요. 인턴과 함께 그 유럽과 미국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닌 거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발언 역시 마치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장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계속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제 야당에서 정치 공세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사실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라서 당적을 잠시 내려놨지만 원로 중진이라 할 수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2년 정치 생활 동안 그런 식의 출장은 나도 처음 봤다. 이런 국회의장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강한 발언이죠. 그리고 김포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금감원제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점점점 이런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 제대로 민심을 전달해달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뭐 민주당의 행동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국회 관행이 아니고 흔치 않은 일이다. 보좌관 대동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청래 전 의원 서울 마포가 지역구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김두관 의원 지금 경기도 김포 지역구고 정세균 의장 종로가 지역구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이들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여러 의혹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죠. 야당이 김기식 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요. 뭐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김기식 원장 편인 여권 내에